안녕하세요. 신상중학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검정기에 이어서 이동하는 전하가 만드는 전류 그리고 전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전류 전압을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회로를 하나 그려볼게요. 전기 회로. 먼저 얘는 건전지 모양이죠? 건전지고요. 건전지에 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생긴 전구도 달고 그리고 스위치도 달아볼게요. 스위치를 달아서 이렇게 건전지에 연결했어요. 자, 지금 이 전기 회로에 연결한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지금은 안 들어와요. 왜죠? 스위치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전기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한 군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다 닿으면 불이 들어오고 한 군데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실험을 할 때 무언가 딱 연결되면 불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여기 무언가가 흐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이름을 전류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연결된 회로에서 전하가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해요. 전하의 흐름. 그래서 이 전류는 플러스 극 쪽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간다고 하자라고 약속을 이미 다 했어요. 혀를 깨물었네요. 약속을 다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과학 법칙이 점점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 나중에 이 도선 안에 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선을 들여다봤더니 자, 이 도선 안에 자, 이 겉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도 전기가 통하지 않게 이제 부도체로 쌓여져 있죠. 뭐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걸로. 근데 그 안에는 금속으로 된 선이 들어있죠. 자, 요 금속으로 된 선 안에는 자, 움직이지 않는 플러스 원자핵과 그리고 실제로 막 움직이는 누구로 되어 있죠? 전자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원자핵과 같이 도선을 꽉 채우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 플러스를 가진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는 막 움직인다고 했었죠. 금속이니까 자유롭게 움직여요. 막 지멋대로 움직이다가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이 전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같은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얘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진 플러스 극 쪽으로 일제히 끌려가요. 선생님이 이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이쪽 도선이잖아요. 그러면 건전지에서 볼록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안 튀어나온 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쪽에 가까운 쪽,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에 가까운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일제히 전자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죠. 일제히 왼쪽으로 다 끌려가요. 전자들이. 이 스위치가 연결되기 전에는 아무 방향으로나 막 움직이다가 스위치가 연결되는 순간 한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게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 보면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 흐름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정해놨던 전류의 방향하고는 반대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전기에 관련된 법칙들이 다 만들어진 상태라서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지금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따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전류라는 거는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말하는 거라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 전류가 흐르는 건 전자라는 애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요거 두 개를 나눠서 기억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전류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전류계라는 기계를 통해서 그 수치를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재고 나면 이 뒤에 단위를 뭘 붙여주냐면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부르는 단위를 붙여줘요. 자, 그래서
1암페어다. 1암페어다. 그러면 요거는 뭐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움직였을 때 그때를 우리가 1암페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 1암페어는 암페어라는 단위도 쓰고 밀리암페어라는 단위도 써요. 요거는 우리 왜 1m가 1000ml인 것처럼 요 밀리가 붙으면 1000배를 해준 거랑 똑같다는 값이에요.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게 떨어져 있을 때는 흐르지 않다가 건전지가 딱 연결되는 순간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저 회로에서는 누가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건전지가 갖고 있죠. 요런 능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전압은 단위를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볼트다 하면 1000mV라고 요것도 하나 기억해 줄게요. 단위와 그 다음에 볼트, 밀리볼트, 암페어, 밀리암페어. 자, 그러면 회로에서 전류, 전자, 전압 이런 것들이 대충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이 나와요. 보통 전기 회로를 물이 흐르는 물의 회로하고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쭉 흐르다가 펌프예요. 펌프가 물을 쭉 끌어올려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올려놔. 그러면 높은 곳에서 좀 흐르다가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물레방아를 돌리고 떨어진 물은 다시 펌프가 올리고. 자, 요런 회로랑 이 전기 회로를 거의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시작한 전류가 떨어지면서 전구에 불을 켜요. 그리고 낮아진 높이에서 흐르는 전류는 다시 건전지가 펌프 역할로 해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물의 회로와 비교한다면 자, 이렇게 좀 밀어볼게요. 자, 먼저 펌프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펌프처럼 물을 쭉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건전지죠. 건전지. 그리고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서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잖아요. 이 물레방아에 해당하는 게 전구. 그리고 물의 흐름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물이 흐르는 건 전기회로에선 전하의 흐름이니까 전류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물을 얼마나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느냐. 이 물의 높이 차에 해당하는 게 이 물을 높이 끌어올리면 더 물레방아를 세게 돌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이에요. 전압. 그러니까 센 건전지를 쓰면 물을 높이 올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 수로에 밸브가 있었다. 물을 잠그거나 풀 수 있는 밸브가 있다면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전기회로에서는 스위치에 해당하겠죠. 자, 요 정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앞으로 전기 회로를 많이 그릴 텐데 전구, 뭐 건전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간단히 기호를 써서 나타내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그대로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전기 회로에서 쓰는 기호들. 자, 먼저 요렇게 생긴 건전지. 플러스가 이쪽이고 마이너스가 이쪽이면 우리는 요거를 짧고 두꺼운 애, 길고 얇은 애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이렇게 얘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요게 건전지. 그 다음 이런 전구에 해당하는 모습은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스위치는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도 이렇게 누르게 생겼는데 스위치는 이렇게 스위치.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실험기구 보여줄 텐데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와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압계는 전압의 단위인 볼트를 이용해서 V라고 표시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전기 회로도에 쓰이는 기호들까지 기억을 해둘게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